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80, 평생을 산부인과와 생리학 전문의로 살아온 박현우입니다. 오늘은 남성이라면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한 가지 신호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바로 정객이 투명해지는 현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원래 그렇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만 임상 현장에서 수천 명의 환자를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몸이 보내는 중요한 경고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최근에 스스로 놀란 적이 있습니까? 예전에는 뿌옇고 힘있던 정객이 어느 날 갑자기 물처럼 맑아져 버린 것을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경험 말입니다. 왜 이런 변화가 생겼지? 남자로서 내가 끝난 건 아닐까? 하고 부끄러워.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혼자 걱정하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당신은 망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정객의 색은 남성 건강을 비추는 창문과 같습니다. 창문이 흐려지면 집안이 안전한지 아닌지 알 수 없듯 정객이 투명해진다는 것은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몸속 장기의 상태를 드러내는 신호입니다. 의학적으로 정객이 맑아진다는 것은 남성 호르몬 저하, 전립선 기능 약화, 영양 불균형 등 여러 요인과 관련이 있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이러한 변화가 단순히 부부 생활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심혈관 질환, 당뇨병, 신장 질환 같은 전신 건강과도 연결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일본의 한 연구에서는 정객의 점도와 노인의 뼈 밀도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는 결과까지 보고되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정객의 색 변화가 큰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경험 많은 임상의들은 작은 변화가 오히려 치명적인 결과를 예고한다고 경고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만약 내 몸이 분명한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내가 그것을 무시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많은 환자들이 바로 이 질문을 간과하다가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남겼습니다. 오늘 저는 정객이 왜 투명해지는지, 그것이 어떤 위험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되돌릴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끝까지 들으신다면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아, 몰라서 그동안 시간을 허비했구나.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시작한다면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배우자, 가족,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을 위해서라도 변화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최소한 20년은 젊어진 듯한 활력과 자신감을 되찾는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십시오. 댓글에는 숫자 2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다시 시작하겠다는 당신의 약속이 됩니다. 불편하고 민망할 수 있는 주제이지만 부끄러움 뒤에는 반드시 해답이 있습니다. 당신의 삶은 여전히 존중받아야 하며 용기를 내어 회복할 수 있고 사랑으로 다시 채워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귀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정객의 색깔은 단순히 외형적인 변화가 아니라 몸의 내부 상태를 반영하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부끄러움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넘기거나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정객의 색깔과 점도, 양은 남성 호르몬의 상태와 생식 건강, 나아가 전신 건강까지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정상적인 정객은 뿌연 흰색이나 연한 회백색을 띱니다.
이는 정객 속에 정자와 단백질, 효소, 전립선 분비물 등이 균형 있게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점점 투명해지거나 지나치게 묽어지는 경우는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몸속에서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줄어들면 정자 생성 능력이 떨어지고 전립선에서 분비되는 성분도 감소하여 정객이 맑고 물처럼 변합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정객의 색이 뿌옇게 유지되는 남성들이 그렇지 않은 남성들보다 전립선 기능과 남성 호르몬 수치가 안정적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반대로 정객이 점점 더 투명해지는 경우 단순히 성기능 저하뿐만 아니라 심혈관 질환이나 대사증후군 같은 전신 질환의 가능성이 높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한편 일부 학자들은 정객색은 생활 습관에 따라 쉽게 변하는 것이므로 큰 의미를 두지 않아도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수십 년간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정객의 색 변화가 단순한 현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작은 변화가 시작일 뿐, 그것이 누적되면 결국 큰 문제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혹시 최근에 정객이 예전보다 묽어졌다고 느끼면서도 괜찮겠지 하고 무심히 넘기지 않았습니까? 정객의 색깔은 단순히 생식기관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을 비추는 경고등과 같습니다. 자동차 계기판에 빨간 불빛을 무시하고 계속 달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결국 큰 고장을 불러오듯 몸의 신호를 무시하면 되돌릴 수 없는 결과가 찾아옵니다. 정객이 투명해지는 현상은 크게 세 가지 경우로 나타납니다. 첫째, 나이가 들어 호르몬이 줄어들 때. 둘째, 생활 습관이 무너지면서 전립선과 정자의 질이 떨어질 때. 셋째, 만성질환이나 약물 복용의 영향이 있을 때입니다. 이 중 어느 것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정객의 색은 단순한 침실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 전반을 지켜주는 소중한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제가 드리고 싶은 첫 번째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정객이 투명해진다면 그것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몸이 당신에게 보내는 구조 신호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빠르게 알아차리고 대응하는 것이 앞으로의 삶의 질과 부부 관계, 더 나아가 건강 수명을 좌우하게 됩니다. 정객이 투명해지는 현상은 우연히 일어나는 변화가 아닙니다. 반드시 원인이 있으며 그 뿌리를 알면 대처할 방법도 보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긴 현상이라고 넘기지만 실제로는 세 가지 뚜렷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남성 호르몬 저하입니다. 테스토스테론은 정자의 생성과 전립선 분비물의 균형을 유지하는 핵심 호르몬입니다. 하지만 40대 이후부터 해마다 평균 1%씩 감소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이 호르몬이 떨어지면 정객의 점성과 색깔이 약해지고 결국 맑고 물처럼 변합니다. 놀라운 점은 일부 환자들이 선격은 조금 남아있는데 정객은 힘없이 맑아졌다는 호소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테스토스테론이 단순히 선격뿐만 아니라 정객의 질에도 직접적으로 작용한다는 증거입니다. 학계에서는 테스토스테론 보충, 요법의 효과를 두고 논쟁이 많지만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사실은 호르몬 저하가 정객 변화의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입니다. 둘째는 전립선 기능 약화입니다. 전립선은 정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액체를 분비합니다. 전립선이 약해지거나 염증이 생기면
이 분비액이 줄거나 질이 나빠져 정객이 묽고 투명해집니다. 임상에서 보면 전립선염을 오래 앓은 환자들이 정객의 색과 질에서 뚜렷한 변화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립선은 단순히 소변과 관련된 장기가 아니라 남성의 활력과 직결된 기관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셋째는 영양 불균형과 생활 습관입니다. 단백질, 아연, 셀레늄 같은 미량 원소는 정자 형성과 정객의 질을 좌우하는 필수 영양소입니다. 그런데 현대인의 식단은 가공식품과 기름진 음식에 치우쳐 있어 이런 영양소가 부족해지기 쉽습니다. 특히 술, 담배, 수면 부족은 정객을 빠르게 맑게 만들며 약물 오남용도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근육을 키운다고 무분별하게 복용하는 스테로이드 제제가 오히려 정객을 투명하게 만들고 남성성을 약화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혹시 피곤하다는 이유로 술로 잠을 청하거나 식사를 대충 때우고 운동을 소홀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작은 생활 습관이 쌓이면 결국 정객의 색깔로 드러나게 됩니다. 정객은 몸이 보여주는 거짓 없는 기록지입니다. 정리하면 정객이 투명해지는 주된 이유는 호르몬 저하, 전립선 문제, 영양과 생활 습관의 불균형입니다. 이 세 가지는 서로 얽혀 악순환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소식은 있습니다. 원인을 알면 해결책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정객색을 되돌릴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드리겠습니다. 정객이 투명해졌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이제 끝났다, 다시는 되돌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객의 색과 질은 생활 습관과 관리에 따라 충분히 개선될 수 있습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들을 통해 이 사실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예를 들어 68세 김모 씨는 어느 날 정객이 물처럼 변한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몇 달을 넘겼지만 점점 성욕도 줄고 부부관계에 자신감이 사라졌습니다. 결국 용기를 내어 진료를 받으러 왔을 때 저는 전립선 기능 약화와 테스토스테론 저하를 동시에 발견했습니다. 김 씨는 낙담했지만 제가 제안한 생활습관 교정과 영양 보충, 그리고 가벼운 운동을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2달 후 그의 정객은 다시 옅은 흰색을 되찾았고 활력도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아내와의 관계도 회복되면서 표정이 환해진 모습이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은 하나입니다. 정객이 투명해지는 것은 되돌릴 수 없는 운명이 아니라 되돌릴 수 있는 신호라는 점입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알아차리고 적절히 대처하면 변화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학계에서도 이와 관련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정객의 색은 유전적 요인도 크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더 많은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점은 영양, 운동, 생활 습관이 정객의 질을 크게 좌우한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지중해 식단을 꾸준히 유지한 남성 집단에서 정객의 농도와 색이 개선되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조금 의외의 사실도 있습니다. 전립선 마사지나 케겔 운동 같은 단순한 습관이 정객의 색을 개선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단순히 운동처럼 보이는 작은 실천이 몸 안의 순환을 바꾸고 결국 눈에 보이는 변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아직도 이 신호를 단순한 노화라고 넘기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회복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전객의 색은 남성으로서의 활력뿐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따라서 되돌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 당신의 선택은 달라져야 합니다. 두려움 대신 희망을 붙들어야 합니다. 앞으로 이어질 내용에서 저는 생활습관 교정만으로도 전객의 색과 활력이 개선되는 실제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몸은 여전히 변화를 만들 수 있고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전객이 투명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가장 먼저 비싼 약이나 보충제를 찾습니다. 그러나 제가 수십 년간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내린 결론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생활 습관만 바꿔도 전객의 색과 질은 충분히 개선된다는 것입니다. 첫째, 수면의 질입니다. 테스토스테론은 주로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 깊은 수면에서 가장 많이 분비됩니다. 그런데 현대인의 생활은 늦게 자고 휴대폰을 보면서 뒤척이다가 얕은 잠만 반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하루 5시간 이하로 수면을 제한한 남성들의 전객 농도와 호르몬 수치가 30% 이상 감소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단순히 충분히 자는 것만으로도 전객이 맑아지는 현상을 막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둘째,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무거운 웨이트 트레이닝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나친 근육 운동은 남성 호르몬을 불균형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적절한 유산소 운동, 걷기, 가벼운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전립선과 호르몬 균형에 훨씬 좋습니다. 실제로 하루 30분씩 꾸준히 산책한 환자들이 전객의 색이 다시 뿌옇게 변한 사례를 저는 여러 번 보았습니다. 셋째, 식습관의 교정입니다. 전객의 주성분은 단백질과 아연, 셀레늄입니다. 그런데 가공식품 위주의 식단은 이런 영양소를 빠르게 고갈시킵니다. 반대로 호두, 호박씨, 굴, 달걀 같은 식품은 전객의 질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아연이 풍부한 굴은 예로부터 남성의 활력식으로 불렸습니다. 이처럼 작은 식단의 변화가 눈에 보이는 변화를 일으킵니다. 넷째, 술과 담배 절제입니다. 술은 간에서 호르몬 대사를 방해하고 담배는 혈관을 좁혀 전립선과 생식기 혈류를 방해합니다. 전객이 투명해지는 환자들 중 상당수가 술과 담배를 오랫동안 즐긴 분들이었습니다. 저는 이분들에게 금주와 금연을 권했는데 단 몇 달 만에 전객이 정상적인 색을 되찾은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다섯째,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어 테스토스테론을 억제합니다. 직장에서의 압박, 가족 간의 갈등, 경제적 걱정 등은 모두 전객의 질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명상이나 호흡 운동 혹은 단순히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습관만으로도 몸의 균형이 달라집니다. 이 모든 것은 특별한 약이나 수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생활을 조금씩 바꾸는 것만으로도 전객의 색은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외의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적인 케겔 운동은 단순히 소변 조절 근육을 강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전객의 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골반저근을 강화하면 전립선과 생식기의 혈류가 개선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꾸준히 케겔 운동을 한 환자들이 전객의 색과 점돼서 좋아진 결과를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당신은 지금도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작은 습관부터 바꾸어 새로운 변화를 시작하겠습니까? 전객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생활을 바로잡으면 색은 되돌아오고 활력도 따라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침실에서의 자신감 회복을 넘어 당신의 전신 건강을 지켜주는 첫걸음이 됩니다. 많은 남성들이 혼자만의 습관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스트레스를 풀고 잠시 기분 전환하는 정도인데 무슨 문제가 있겠어? 라고 말하지요. 그러나 임상 경험과 여러 연구가 보여주는 바는 다릅니다. 과도한 자위는 전객의 질을 떨어뜨리고 색을 투명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전객이 형성되려면 고환에서 정자가 만들어지고 전립선과 정낭에서 분비물이 합쳐져야 합니다. 그런데 자위를 지나치게 자주 하면 전객이 충분히 축적되기도 전에 배출되어 버립니다. 그 결과 전객이 묽고 투명하게 보이게 됩니다. 단순히 색의 변화만이 아니라 정자수 자체가 줄고 운동성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루에 여러 번 자위를 반복하는 젊은 남성들 중에서도 전객이 맑고 힘이 없는 경우가 종종 발견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호르몬의 균형입니다. 자위를 하면 도파민이 급격히 분비되면서 순간적인 쾌감을 줍니다. 그러나 반복적으로 이를 과도하게 자극하면 도파민 수용체가 둔해지고 결과적으로 성적 흥분이 쉽게 떨어집니다. 동시에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불안정해져 전객의 질이 나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환자들이 처음에는 즐거웠는데 점점 만족감도 떨어지고 전객도 물처럼 변했다고 호소합니다. 일부 학자들은 자위가 반드시 해롭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적절한 수준의 자위는 성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환자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빈도의 문제입니다. 주 1, 2회 이내의 자위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습관처럼 매일 혹은 하루에도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은 분명히 전객의 질을 해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흥미로운 사례가 있습니다. 60대 중반의 한 환자는 은퇴 후 시간이 많아지면서 자위 횟수가 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문제를 느끼지 못했지만 몇 달이 지나자 전객이 물처럼 변하고 발기도 약해졌습니다. 그는 이를 나이 탓이라 생각했지만 자위 빈도를 줄이고 생활 습관을 교정하자 몇 달 만에 전객이 다시 정상적인 색을 되찾았습니다.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자위는 절대적으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과도한 자위는 몸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전객의 색을 흐리게 하며 결국 남성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께 질문을 드립니다. 혹시 혼자만의 습관이 점점 늘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몸의 건강을 갉아먹고 있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전객이 투명해지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과도한 자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부분만 조절해도 전객의 질은 놀랍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남성 건강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생활 습관은 단연 술과 담배입니다.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또는 사교를 위해 습관적으로 마시고 피우지만 이것이 전객의 색을 투명하게 만들고 활력을 떨어뜨리는 결정적인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간과합니다.
먼저 술입니다. 알코올은 간에서 대사될 때 남성 호르몬의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간은 테스토스테론을 적절히 조절하는 중요한 기관인데 과도한 음주는 이 기능을 방해하여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떨어뜨립니다. 그 결과 정자의 생성 능력이 약해지고 전립선에서 분비되는 액체 성분이 감소하여 정객이 묽고 맑아집니다. 실제로 일주일에 소주 3병 이상을 꾸준히 마시는 남성들의 정객 농도가 정상 음주자들보다 현저히 낮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술은 단순히 정객을 묽게 만드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알코올이 혈관을 확장시키는 듯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혈관 내피 기능을 손상시켜 발기력 자체에도 큰 타격을 줍니다. 정객의 변화와 발기력 저하는 결국 같은 뿌리에서 비롯되는 셈입니다. 다음은 담배입니다. 담배 연기 속에는 수천 가지 유해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그중 니코틴은 혈관을 수축시켜 생식기로 가는 혈류를 크게 줄여버립니다. 혈류가 줄면 전립선과 정낭의 분비 기능이 떨어져 정객이 물처럼 변합니다. 또 타르와 중금속은 정자의 DNA까지 손상시켜 정자의 질 자체를 나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흡연을 해온 남성들의 정객은 대체로 투명하거나 노랗게 변질된 경우가 많습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는 소량의 음주가 순환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남성 건강, 특히 정객의 질과 관련해서는 한 가지가 분명합니다. 술과 담배는 조금이라도 줄이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임상에서 술과 담배를 동시에 줄인 환자들은 단 몇 개월 만에 정객의 색과 점도가 개선되는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제가 직접 본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72세 환자는 평생 하루 한 갑에 담배와 저녁마다 술을 즐겼습니다. 그는 어느 순간 정객이 거의 물처럼 변했고 부부 관계에서도 자신감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큰 결심을 하고 금연과 절주를 시작했습니다. 3달 후 정객은 다시 옅은 흰색을 띠었고 발기력도 회복되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 원장님, 제 몸이 다시 살아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드립니다. 당신은 아직도 술과 담배가 단순한 습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임을 인정하시겠습니까? 정객이 투명해지는 원인 중 2번째가 바로 술과 담배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줄이거나 끊는 결심을 하십시오. 그것이 남성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정객이 투명해지는 원인 가운데 흔히 간과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약물의 오남용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건강을 위해 혹은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 복용하는 약들이 오히려 정객을 맑게 만들고 남성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첫째로 스테로이드 제제입니다. 헬스장에서 근육을 키운다며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합성 스테로이드는 고환의 기능을 억제합니다. 고환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정자 생성이 줄어들고 전립선 분비액도 영향을 받아 전객이 묽어집니다. 실제로 젊은 층에서조차 스테로이드 남용으로 정객이 투명해지고 불임을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든 남성에게는 그 부작용이 훨씬 더 크게 나타납니다. 둘째로 수면제와 진통제입니다. 불면증이나 만성 통증으로 이런 약을 장기간 복용하면 호르몬 분비 리듬이 깨집니다.
밤에 테스토스테론이 분비되어야 하는데 약물에 의해 리듬이 억제되면서 남성 호르몬이 부족해지고 그 결과 청객이 투명해집니다. 셋째로 혈압약과 당뇨약 일부입니다. 의학적으로 꼭 필요한 약이지만 특정 계열은 성기능과 정객의 질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혈압약은 혈류를 지나치게 낮추어 전립선과 정낭의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일부 당뇨약은 호르몬 대사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쳐 전객이 묽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약을 임의로 끊는 것은 더 큰 위험을 불러오므로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약물 자체가 모두 해롭다는 뜻이 아닙니다. 문제는 의사의 지도 없이 장기간 복용하거나 효과를 빨리 보려는 욕심에 과도하게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저는 실제로 건강보조제를 하루에도 몇 번씩 과량으로 복용하다가 정객이 투명해진 환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는 몸에 좋을 것이라 믿고 했던 행동이 오히려 자신을 해치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학계에서도 약물과 정액질 사이의 관계에 대해 논쟁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주장하지만 임상 경험이 풍부한 의사들은 정객이 투명해진 환자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상당수가 약물을 장기간 복용하거나 남용한 이력이 있다고 보고합니다. 여기서 당신께 묻겠습니다. 혹시 지금도 의사와 상의하지 않고 약이나 보충제를 스스로 선택해 복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무시한다면 결국 큰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정객이 투명해지는 원인 중 세 번째는 바로 약물 오남용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필요한 경우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십시오. 그것이 남성 건강을 지키는 지름길입니다. 정객이 투명해지는 변화를 단순히 나이 탓이겠지 하고 넘기는 남성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신호를 무시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더 큰 문제로 이어집니다. 정객은 단순히 생식의 산물이 아니라 남성 건강을 비추는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불임 위험입니다. 정객이 맑아진다는 것은 정자의 수와 질이 동시에 저하되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정자가 충분히 생성되지 못하거나 운동성이 떨어지면 수정 능력이 급격히 감소합니다. 일부 환자들은 나이가 들면서 아이를 낳을 계획이 없으니 상관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자의 건강은 단순히 출산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전신 건강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정자가 약하다는 것은 곧 남성 호르몬이 약화되고 생식기관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둘째, 성기능 저하입니다. 정객이 묽어지는 현상은 발기력 저하와 거의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단순한 심리적 문제라기보다 혈관과 호르몬, 전립선 기능이 동시에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결국 부부관계의 자신감을 잃고 심리적 위축까지 이어져 관계가 소원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심혈관 질환과의 연결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정객이 투명하게 변하는 남성들 중 상당수가 고혈압, 당뇨, 동맥경화 같은 만성 질환을 함께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객은 단순히 생식기관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혈관 건강을 반영하는 지표로도 이해해야 합니다. 작은 변화가 결국 큰 질환의 전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넷째, 정신적 후유증입니다. 남성으로서 끝난 게 아닐까 하는 두려움은 우울증과 무력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전객이 물처럼 변하면서 자신감을 잃고 사회적 활동까지 줄어든 환자들을 자주 보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성적인 문제를 넘어 삶 전체의 활력을 잃게 만듭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도 전객의 색변화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예고하느냐를 두고 의견이 갈립니다. 일부는 큰 의미가 없다고 하지만 임상 현장에서 환자들을 만나본 제 경험은 분명히 말합니다. 전객이 투명해지는 것은 몸이 보내는 구조 신호이며 이를 무시하면 반드시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자동차 계기판에 빨간 경고등이 켜졌을 때 그냥 운전을 계속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즉시 정비소에 가서 문제를 해결하시겠습니까? 전객의 변화는 바로 그 경고등과 같습니다. 지금 대처하지 않으면 결국 더 큰 병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객이 투명해지는 현상을 방치하면 불임, 성기능 저하, 심혈관 질환, 심리적 상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신호를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저는 평생 수많은 남성 환자들을 진료해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기억에 남는 한 사례가 있습니다. 70세의 박모 씨 이야기입니다. 그는 어느 날 자신의 전객이 거의 맑은 물처럼 변해버린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무시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발기력도 떨어지고 부부 관계가 서서히 사라지자 결국 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진단 결과 그는 남성 호르몬 수치가 또래 평균보다 크게 낮았고 전립선 기능도 약해져 있었습니다. 생활 습관을 살펴보니 늦은 밤 술과 안주를 즐기는 일이 잦았고 운동은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문제를 듣고 크게 낙심했지만 저는 한 가지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바꾸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는 제 권유대로 생활 습관을 차근차근 고쳤습니다. 우선 술을 끊고 저녁에는 가볍게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하루 3끼 식단에는 굴, 호박씨, 달걀 같은 아연과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추가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수면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며 밤 11시 이전에 잠자리에 드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그는 피로감이 줄고 활력이 돌아왔다고 말했습니다. 2달째에는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전객이 예전처럼 옅은 흰색을 띠기 시작했고 점도도 뚜렷하게 달라졌습니다. 아내와의 관계에서도 자신감을 되찾으며 오랜만에 부부 모두가 만족감을 느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사례는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전객이 투명해지는 현상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몸이 회복할 수 있다는 신호를 주는 출발점일 수 있습니다. 박 씨처럼 단순히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전객의 색은 되돌아왔고 활력과 자신감도 함께 돌아왔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똑같이 변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학자들은 나이가 많은 남성에게는 회복이 제한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임상 현장에서 저는 수많은 환자들이 나이와 상관없이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작은 변화를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당신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삶의 방식을 바꾸어 전객의 색을 되돌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박 씨가 증명하듯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도 충분히 변화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정객이 투명해지는 현상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호르몬 저하, 전립선 기능 약화, 잘못된 생활 습관, 약물 오남용, 그리고 술과 담배 같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습니다. 정객의 색깔은 단순히 외형적인 변화가 아니라 남성의 전신 건강을 드러내는 중요한 지표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정객이 뿌옇고 건강한 색을 띈다는 것은 단순히 생식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테스토스테론이 충분히 분비되고 전립선이 제 역할을 하며 영양과 생활 습관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정객이 맑아지고 물처럼 변한다는 것은 몸속 어딘가에서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면 불임, 성기능 저하, 심혈관 질환 같은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사례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70세의 박모 씨처럼 생활 습관을 바꾸고 영양을 바로잡고 술과 담배를 줄이기만 해도 정객의 색은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는 나이가 많아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당신은 결코 고장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절대로 늦지 않았습니다. 정객이 투명해지는 것은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일 뿐, 그 신호를 알아차리고 행동한다면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께 감히 말씀드립니다. 당신의 삶은 여전히 존중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당신 안에는 변화를 선택할 용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용기가 다시 사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정객의 색은 단순한 침실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의 존중과 용기, 사랑을 되찾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를 기억해 주십시오. 부끄러움 때문에 숨기지 말고 늦었다는 생각 때문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몸의 신의 귀 기울이고 작은 변화를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삶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정객이 투명해지는 것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지금부터라도 회복할 수 있다는 희망의 신호이기도 합니다. 당신은 여전히 남성으로서 존중받아야 합니다. 부끄러워 숨기지 마시고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작은 습관 하나, 식단의 변화 하나, 그리고 용기 있는 결심 하나가 당신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정객의 색은 단순히 침실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 전체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 거울을 통해 자신을 바로 보고 지금부터라도 새로운 길을 걸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을 통해 저는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고장난 사람이 아닙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존중과 용기, 사랑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부부관계의 자신감을 되찾고 가족 앞에서 당당해질 수 있으며 무엇보다 스스로의 삶을 활력 있게 이끌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신 후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도 꼭 해주십시오. 그것은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당신의 건강과 활력을 지키겠다는 약속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에는 숫자 우를 남겨주십시오. 그 숫자는 다시 시작하겠다는 당신의 다짐을 상징합니다. 혹시 주변에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혼자 부끄러움 속에서 괴로워하기보다는 함께 용기를 내고 변화를 선택하는 것이
훨씬 더 값진 길입니다. 저는 박현우 원장, 평생 남성 건강을 지켜온 의사로서 앞으로도 당신의 삶과 자신감을 지켜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지만 잘못 알고 있는 아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손길의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여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 출발점입니다.